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이 3명의 남성이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몸이 아파요. 네. 누가 아파요? 제가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 컨디션이 좀 메롱입니다. 목이 이렇게 칼칼하지? 이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날씨 앱을 제가 방송을 해놓고 쓰지 않아가지고 예. 벌 받은 것 같아요. 처벌 받았네. 반바지 입고 왔는데 호호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 아니 호우는 잘 알려주는데 네. 저는 워낙 추위를 잘 안 타서 이러다가 감기 한 번에 그렇지. 호우더라고요. 한번 바보는 보고. 감기 안 걸린대. 네. 축하한다.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뭐 홍콩 갔다 와서는 뭐 어디 걸리는데. 값 굳었네. 어, 이번 주에는 주제가 이번 아니지. 주도 생활 자기 소개 먼저 해야지 이 사람아. 예. 맨날 혼나네 이것 때문에. 진행하라고 앉혀놨더니 진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실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문화예술 기획을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네. 이걸 기획 말하기도 먼저 해줄 거예요. 부끄러워. 다른 항상 거 머릿속에서 기획하고 있어. 그냥 개발자라고 해요. 그럼 문화예술 개발자 네,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HTML밖에 할 줄 모릅니다. 네. 네, 저는 책을 좋아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포장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평소보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개발자라고는 말을 못 하게 됐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개발하는 디자이너라고만 안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방금 했어 근데. 이번 주 주제도 역시 생활 밀착형 네. 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죠? 뭐 날씨편 어떠셨어요? 날씨편 좋아요. 좋았는데 네, 순위도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네. 근데 좀 발전해야 되는 게 네. 예. 자가 발전보다 이발소가 순위가 높더라고. 그럼 안 되지. 그럼 내가 나를 이겼다 같은 거잖아. 그럼 근데 한켠으로는 내가 나한테 진 거잖아. 이발소에 자가 발전이 올라갔다고 소개를 하자. 그래야겠다. 자가 발전이 발전했다고 이제 발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자. 늦어버렸네. 그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네, 뭐 전 날씨 앱을 깔아만 보고 쓰질 않아가지고 예. 네. 알람을 다 거부해놨기 때문에 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알람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감기 아무튼 걸렸어요? 뭐 걸린 것 같아. 목이 따끔따끔 거려요. 네. 술 많이 드세요. 아, 예. 긍정이는요 어떻게 술 지냈어요? 먹으면 낫지. 저는 나 뭐 하고 지냈지? 생활 밀착형 앱을 썼나요? 나 131에 또 전화해봤는데 네. 131 문자가 됩니다. 안 오던데? 안 온다고 보내도 그런데 0213을 보내야 되냐? 내가 그거 알아서 블로그에 확실하게 올릴 네. 테니까 꼭 아니, 해보십시오. 받은 걸 증거를 캡처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보내야 오는지. 어허. 네, 뭐 좋습니다. 뭐 아망드는 뭐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신문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페이퍼 신문물. 받았네. 네, 리디북스 리디북스 페이퍼 페이퍼를 받았네. 드디어 한 달 만에 받았어요. 미친 리디북스 페이퍼는 그리고 다음번 구매자는 12월에 구매할 수 있다며. 네, 그럼 아무튼 정신 이거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덕분에 예. 책을 좀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반짝 읽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읽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또 우리 성격에 새기게 받으면 꼭 그 써보- 목적에 맞춰 써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요즘 잠깐이라도 책을 많이 읽는 거에 대해서 네. 거의 뭐 하루에 한 권쯤은 읽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권씩은. 그 지금 리디북스에서 테즈카 오사무 선생님의 만화 한 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네, 꼭 리디북스 페이퍼 있으면 거기 만화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 싫어. 전 만화 안 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주제는 생활 밀착형 앱 중에 코를 파면서 왜? 코안 들어와 진짜. 코를 안 봤어. 코를 파면서 소개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네, 코를 편하게 파주는 서비스가 있죠. 네, 예. 지난주 날씨에 이어서 사실은 뉴스 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렇죠. 뉴스 편을 하고 날씨를 해야 돼. 왜냐면 뉴스 끝나고 날씨가 나오잖아. 아니 우리 뭐 그 시대를 전에 역행해, 우린. 의식주도 주식으로 좀 했지. 반대로 한 것처럼 네. 자신 있는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네. 날씨는 자신이 뉴스는 자신이 별로 없으니까요. 잘 안 보나 보지? 네, 우린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 뉴스 편이라고 제목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예. 청취자들은 뭐 날씨 때도 그랬지만은 뉴스로 얘기를 할 만한 서비스가 있나라고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 날씨야 데스크. 날씨 앱이 있는 거지만 음. 뉴스는 네이버 가서 보는 거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는 것 같은 느낌 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보통 긍정 씨는 뉴스 잘 보세요? 신문 같은 거 받아보나? 저는 뉴스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전 집에 조선일보가 날아옵니다. 왜요? 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래 조선일보는 넣어요 그렇게. 맞아. 그리고 총구설 네, 보내더라고. 아 진짜? 되게 총으로 보내? 정말 클래식하고 고전적이지만 진정한 세일즈 방법이지. 안 내면 이게. 어떡해? 안 내면 이제 막 지랄해. 아 진짜? 너 다 봐놓고 왜 그러냐고. 네가 가져간 건 맞지 않냐고 신문은. 옛날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막 문에 신문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써놓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종이 신문을 보는 분들은 잘 없죠.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의 분들은 요즘 세대에서는 네,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종이 신문은 좀 많이 죽고 있는 맞아요. 시대죠. 네, 그 아니면 출근할 때 전철에서 주는 무가지들이. 근데 또 의도적으로 보시는 분들 자기 스펙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신문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된 거고 옛날에 그렇죠. 종이 신문이 필수고 필수고. 핸드폰이 뭐 그런 선택이었지. 부가였죠.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종이 신문 얘기는 자가 발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종이 신문에서 넘어온 매체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신문 서비스를 얘기 나눠 볼까요? 일단 네. 우리나라 서비스는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뉴스까지 영어로 볼 수는 없잖아. 영어도 못 하는데. 왜 뉴스로 영어로 보면 영어 뉴스 엄청 영어 돼요? 못해요? 그렇겠지. 영어를 못 해요. 영어를 못해? 난 뉴스 까만 그림으로 눈이지. 보는 거야. 뉴스 그림으로 요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얘기해줄 아망 말대로 꽤 많은 부분이 외국의 그 언론사들이 이런 부분을 IT적인 것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반영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의 대표 신문사가 세 군데 있잖아요. 조중동 이렇게 있고 네이버. 네이버는 신문사가 아니니까. 네이버. 네이버는 그냥 그거를 네. 모아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한겨레 경향 뭐 이 정도가 5개 신문사가 그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다른 신문사들도 많잖아요. 네네. 무슨 뭐 한국경제 뭐 이런 네. 데도 한 많은데 9개인가 10개인가 있을 거야.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거기 안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거기에 광고.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광고가 화면 자체를 가리거나 요새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쭉 보고 있는데 화면을 지가 잡아 당겨 밑으로. 밑으로 스크롤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밑에 전체 화면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쌍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러 왔는지 광고를 보고 왔는지 몰라서 사실 국내 광고 아니 신문 언론사들. 시장은 네. 사실 이것들을 좀 줄이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봐요. 그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언론이 미디어가 너무 선정적이다. 맞아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거기 네. 무슨 당신의 옆에. 크기는 몇 센치 뭐 이런 맞아. 기사가 광고가 올라온단 저는 말이야. 들- 분류는 180. 합법입니다.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사실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소식은 그 서비스. 서비스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전통적인 네. 미국 신문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국 신문사. 네. 월스트리트저널. 월가 신문. 네. 월가일보 정도겠죠. 월가일보 정도. 그거 뭐예요? 뭐가요?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월가일보입니다. 월가일보지. 아 진짜? 그럼 막 금융 경제 전문 네. 신문이야? 전문지인가? 그러면? 이게 근데 사회도 통합하잖아요. 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그 위에 셰리프로 적혀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글씨체를 봤을 때는 네. 한 60년대부터 그 한 뭐야 60년? 철판 인쇄가 처음 전 한 150년? 긍정이가 가까운데 150년이 100년 정도 됐습니다. 100년? 130년 정도? 지금 1882년 다우존스사가 만든 와 다우존스 그 주식 그 네네네. 다우존스. 오. 미치겠다. 그래서 경제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만들어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이거 말 그대로 경제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월가 소식이. 신문이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중 하나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인용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그럼 네, 우리나라로 번역. 치면 매일경제 이런 건가? 그렇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했는데 영향력은 훨씬 커져서 위에 있는 거죠. 이제는 뭐 폴리틱스도 있고 그런 거죠. 전 세계를 다 어우르는. 이거 번역 잘못해갖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기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번역을 구글 번역기가 돌렸다던가 이래서. 한국화가 잘 됐네. 네. 그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보통 들어가면 우리 신문을 인터넷에서 돈 내고 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 신문을 인터넷으로 갖고 오는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생각이 약간 되게 너무 편협하다 보니까 신문에 광고를 실는 게 당연한데 왜 인터넷 신문엔 광고를 실으면 안 돼? 라는 마인드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신문사는 오히려 이상한 거 같은 느낌? 난 깔끔하고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그 확실히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광고 때문에 신문을 못 읽는데 이 광고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 인터넷 매체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해요. 힘들다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들이 다량으로 넣기 때문에 박리담에 하는 거죠 광고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을 보면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문 물론 종이 신문도 유료지만 네. 보통은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뉴스 기사들도 인터넷. 우리의 그 기사들은 퀄리티가 좋고 무료로 광고가 없기 때문에 네. 유료로 돈 내고 봐. 그래서 하지만 종이보단 좀 저렴하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려면 연간 한 280불 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얼마요? 3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와 구독료가 그래서 전 그게 세계에서 가장 비싸네. 영향력 있는 겁나 비싸네. 비싼 거요? 뒤통수 맞은 정도의 가격인데 아, 이게 돌돌 떨릴 가격인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네. 예. 월스트리트 기사를 막 찾다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넘어가요. 네. 읽다가 보면은 좀 한 문단 정도 읽었는데 밑에 돈 내라고 나와. 아 이게 부분 공개만 해주는군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헤드라인만 보여주는데 아, 예. 진짜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첫 문단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미리 보기? 네, 약간 미리 보기 같은 30초 느낌. 미리 맛보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뭐 폰 같은 걸로 들어가면 예. 한 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 기능적으로 뭔가 뛰어나가다거나 네. 뭐 이거 뭐 그런 건 없어요. IT 기술이 뭐 음. 접목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기사 자체의 퀄리티가 워낙 공신력이 있고 예.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야 우리 거 보고 싶으면 사실 돈을 내고 봐.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일간지잖아요. 음. 그럼 매일매일 신문을 사서 365부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가격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나요? 그리고 그 신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컨텐츠들까지 흡수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간 회원권이 싼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문은 무료인데 그렇지. 그치. 무료인데 이거를 돈을 내고 받는다는 거는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근데 그 마인드 때문에 죽은 매체는 뭐 신문 말고도 게임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도 그 그렇게 해서 죽은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에는 기레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건 다 자기들이 생산한 콘텐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돈을 내고 보는 거다. 왜 우리나라 그거에 그 기레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조회수가 그들한테는 결국 돈이거든요. 사료예요. 광고 네, 보이니까. 광고 보이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높아야 그 데스크에서 걔네 그 기사를 계속 올려주거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기사나 계속 올리는 거야. 음. 그리고 자극적이고 제목 딱 어, 거기서 자르고. 그 충격 뭐 그렇죠. 자가발전 1위 그런데 충격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1위가 아니었다 이런 거. 그럼 사실 우리도 내자. 저희는 1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죠. 그런 식이잖아요. 네, 아무튼 뉴스가. 1위 한 적이 없는데 1위 뭐 딱 들어보면 취미 카테고리 1위 1위. 점점. 우리들의 점점. 마음속에서 항상 1위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야, 너 잘 쓰겠다. 기사. 쓰겠다. 그러니까 이레기야. 뭐 아무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술적인 건 특별한 게 없지만 네. 아방도 말대로 이런 행보, 그러니까 인터넷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신문이 초창기에 막 나오고 있을 때 예. 이런 결단을 했고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초기의 결단도 그런 거고 이거야말로 진짜 IT에서 살아가는 자기들만의 방법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잘 찾은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 네. 이런 전통적인 매체 그 언론사들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너무 이런 꼰대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가고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비용이 280불이나 되는 네네. 비용을 내고도 신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네네. 콘텐츠를 받는 거거든요. 신문은 얼마예요? 신문 뭐죠? 뭐한 모르겠어요. 2,000원, 3,000원 신문도 하겠지. 그 정도 가격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음. 모바일이나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많을 텐데 써먹을 수도 있는데 네, 써먹을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차라리 돈을 몇 푼 더 받더라도 글만 옮겨놓은 수준이다. 그게 좀 물론 실시간이긴 하죠. 신문은 아니니까. 맞아요.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긴 하죠. 그런 것들 있고 뭐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모바일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요? 이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신문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뭔가 실제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음. 보기 편하다는 거죠. 여러모로 더 네. 좋은 그리고 거. 모바일보다 타블렛에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웹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광고만 빠진 정도예요. 예. 근데 타블렛에서 보면 실제 신문과 비슷한 레이아웃과 앱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앱에서 타블렛에서 보면 그 신문과 진짜 신문을 읽는 듯한 레이아웃인데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돼서 글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얘네가 딱 레이아웃을 맞춰놨거든요. 이거 뭐야, 지난주에 웨더 채널이 그랬던 것처럼 기왕 할 거면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기왕 모바일 앱을 만들거나 타블렛 앱을 만들 거면
거기에 있는 걸 맥시멈까지 개발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아, 근데 기왕인데 아까 말했듯이 IT 기술을 크게 뭐 활용하지 않는 거 보면 기왕까지는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거기다 넣다가 그 사용자가 처음에 이건 당연히 신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외의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20대, 30대 사람들이 더 윗선으로 올라가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써보려고 점점 발전을 하겠죠. 다만 아망도 말대로 보수적이다 보니 조금 느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제로 이 논조가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논조가 왜냐면 경제 쪽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신문이고. 뭐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문 느낌이군요. 아 근데 우리나라 보수랑은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 보수랑은 좀 다르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뭐 다른 방송도 여시고. 네. 그래, 뭐 많잖아. 네, 뭐 정치 카페 이런 것도 네. 여시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보면은 뭐가 우리가 있나요? IT적인 웹에서 행동. 네. graphics.wsa.com 들어가면 네. 얘네들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 화려한 효과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웨더 채널이 하듯이 그 증강현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HTML5 기능을 활용해서 뭐 막 날아온다거나 그러니까 날씨에 관련된 특수 효과들을 열심히 개발하듯이.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인터랙티브한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아래로 아래로 스크롤하면 뭐가 날아와서 딱 기사에 딱 붙는다거나 그림이 움직인다거나 약간 예를 들면 해리포터 실제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거나. 네, 그래서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예언자일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실제로 사실 신문에서 그게 제일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짝 테스트해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그래픽스.wsa graphics.wsa.com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WSJ라고 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대신 이제 컨텐츠는 좀 한정적이겠지만 네. 어쨌든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패드로 들어오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해리포터에서 보던 그 움직이는 신문 같은 게 이제 패드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정말 좀 날카롭고 좀 정확한 보수지를 원하면 월스트리트저널 정규 구독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예. 영어를 잘하신다면요. 한국 서비스도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하는데 네. 빨리 들어가 보셔야 될 거예요. 11월 14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부터 기사들은 한국어로 안 나와요? 그 WSJ 아시아로 통합이 네. 돼서 네. 한글로는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문 닫는 거네. 아, 오늘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방송 들어갈 때쯤 닫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만큼 수익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난다는 의미니까. 아 그렇죠. 예,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아망드 얘기대로 왜 그걸 돈을 내고 봐야 해? 네이버에서 보면 되는 라는 거. 거니까. 네이버에서 보자는 거냐. 네, 뭐 넘어갑시다. 어쩔 네. 수 없죠 그거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신문사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일보도 앱이 있나요? 조선일보는 짧게 그냥 제 네.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네. 조선일보도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런 서비스 논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 같아요. 앱도 그렇고 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참고를 하냐고 느꼈냐면 조선일보도 이거랑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기사 있죠. 아 인터랙티브 기사. 네. 난 유료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리고 그런 인터랙티브한 기사랑 예.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언론사들이 하지 않으면 네네.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그치, 좀 먼저 아쉽긴- 사실은 먼저 해볼 만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graphics.wsj.com 네. 맞죠? 네.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네. 다음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기존에 지금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랑 다르게 그거랑 긍정 씨가 뭐가 들어보아요. 끙끙거릴 일들이 들어보아요. 있으신가 봅니다. 그거랑 네. 일반 개인 블로거들이 하는 거랑 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미디어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와닿지가 않네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뭐 대표적인 거로는 허핑턴 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니까. 허핑턴 포스트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미국 세계적인 거예요. 원래? 미국 거. 그 그래요? 나는 허쉬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허핑턴 포스트가 이긍정일보 이런 것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아리아나 허핑턴이란 분이 있어요. 네. 그 여자분이 있어. 맞네, 허씨가 만든 거.
그 아리아나 허핑턴이 네. 만들어서 네. 허핑턴 포스트가 된 겁니다. 어떤 식인가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분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그 기존의 블로거, 네. 칼럼니스트 네. 이런 분들이 쓴 걸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허핑턴 포스트 내에 있는 작가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기사를 쓰기도 해요. 내부에 직원도 있지만 네. 외부에서 기고를 나름 받는다. 글 좀 쓴다는 사람들한테 기고를 받아서. 네, 근데 이제 네. 그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뭐 오바마, 노엄 촘스키, 많이 마이클 무어 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네. 그런 분들이 와서 쓰시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받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네. 미국에선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되게 잘 나가요. 음, 되게 미국에선 엄청 빵 떠서 나름 인터넷 언론 시장을 빨리 선점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인터넷 신문으로는 되게 잘 나가서 이게 다른 나라로도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온 건데 우리나라에선 한겨레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허핑턴 포스트가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독자적으로 하는 게 네. 아니라 한겨레랑 같이 법인을 설립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대표는 한겨레 쪽에서 맡고 네네. 있고요. 뭐 그 편집인들은 뭐 손민아 씨 음. 아니면 한겨레에서 원래 글을 쓰시던 분들이 와서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허핑턴 포스트를 보다 보면은 예. 꽤 많은 부분이 이제 해외 허핑턴 포스트를 번역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번역하는 글도 있고 네네네. 우리 내부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그 필진들을 보면은 네. 아까 말했듯이 뭐 손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아나운서시기도 하고 네. 뭐 작가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밴드 보컬이 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혁오? 그분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글을 좀 쓰고 그 글이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예,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분방하다고? 아무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 사람의 직책이나 뭔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아니지 편집인이 네. 이 글을 보고 좋으면 그러니까 가져오는 글의 거죠. 수준이 중요한 거지. 네. 뭐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직업을 갖고 있건 뭐 음.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잘 나가 인터넷 신문 정도야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야 허핑턴 포스트 좀 읽어봐라 막 참모들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서 쓴 기사가 퓰리처상을 받기도 해요. 이게- 언론이니까요, 이것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꽤 유명하신 분들이 쓰는 건데 예. 그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를 읽었을 때랑 네. 우리나라 허핑턴 포스트를 읽었을 때랑 느낌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약간은 많이 다르던데. 허핑턴 네. 포스트를 읽으면 확실히 이게 새로운 왜 얘네가 인기가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으면 약간 너무 가십적인 내용이 많아요. 이게 저는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의 악영향이 조금은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예. 그 읽는 사람도 그러니까 매체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터넷 신문은 원래 이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번역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글이 아닌 이상 실제 기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내부의 어떤 편집인들이 보는 편집자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어라는 마인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한켠에서는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그렇게 좀 쌓여가고 실제로 또 개중에 몇몇 글들은 그런 범주에 속하는 글도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허핑턴 포스트라고는 네. 하지만 사실 한국판 한겨레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좀 그냥 자유로운 한겨레 신문일 수도 있겠네요. 글 쓰는 분들은 그냥 한겨레 쪽이고 네. 그 운영은 허핑턴 포스트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허핑턴 볼 때 그 번역 기사들을 검색해서 보면 예. 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볼만한 기사들이 게 많아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고한 것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고한 것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망드가 얘기한 소위 인터넷 가십과 멀지 않은 내용들도 좀 예.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리스티클이라는 게 있는데 네. 리스티클? 기사를 아티클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리스트랑 합쳐서 리스티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사 목록 같은 건가? 아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 10가지 하면서 그런 뭔가 순위 정해서 해보는 약간 거. 뭐랄까 순위도 네. 있고 목록을 정해서 기사로 써서 그 내에 헤드라인이 한 10개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넣는 뭐야 그거 저희 이발소 베꼈네. 이발소 뺏겼네. 그러니까 그런 걸 리스티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 허핑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돌아가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자극적인 기사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흥미 위주나 뭐 이런 게 많긴 한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리스트글이 너무 많다. 그렇죠. 짜집기한 글들이 예, 너무 그 많다는 비중이 거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그 번역된 글이나 이런 장문의 글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이게 허핑턴 포스트가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네.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글을 영어로 글을 잘 쓰면은 영어로 못해도 글이 잘 읽혀요. 영어를 실제로 못하더라도 워낙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쉬운 단어를 쓰기 아 때문에. 맞아. 그 진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네. 더 간략하게 쓰죠.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좀 이 글이 쉽게 읽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허핑턴 포스트가 좋긴 해요. 아 근데 너무 신조어가 많긴 해요 여긴. 그렇죠. 신조어가 왜냐면 많아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글들도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국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한글인데 잘 모르겠어.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그 만드신 분이 아리아나 허핑턴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 분인데 원래 그분도 이제 가족들이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뭐 대학교도 가고 미국 정치인이랑 결혼도 하고 네. 인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면서 글 좀 써줘. 글 좀 처음에 써줘. 수집을 했군요. 네. 컨텐츠로. 이거 약간 비기슈 같은데. 비기슈라니. 글 좀 써줘 하는데 그 사람들 뭐 니얼 퍼거슨 좀 굵직굵직한 분들이 오니까 네. 글을 썼는데 이제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로서의 구색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허핑턴 포스트의 특징이 그때는 원고료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네. 뭘로 돈 벌어? 그러니까 아니 글 쓴 사람이 뭘로 돈을 버냐? 글 쓴 사람 그러니까 돈을 뭘로 벌어? 공짜로 써주는 거야. 비기슈 맞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필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블로거잖아. 자기 블로그에 쓴 글을 허핑턴 유입시키겠네. 포스트에 자기 블로그로 올리는 이거 거야. 그거 같네. 그 로튼 토마토. 약간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렇게 올려주니까 매체 자체가 영향을 갖게 됐으니. 우린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 네가 글 쓰는 거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지. 네 글을 갖고 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여서 역으로 그 허핑턴 포스트 자체가 영향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후부터는 신진 작가들이 서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네. 외부에서 이렇게 칼럼이나 이런 걸 받기도 하고. 괜찮네. 그래서 뭐 얘네 미국에서는 되게 잘 나가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이런 건 다 제꼈어요. 1위예요. 그래요? 미국에서?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전통적인 신문사라고 말하면서 월시티즌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처지고 있고 어차피 허핑턴 포스트는 더 양질의 기사를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기사를 원고를 받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거잖아. 내 약간 기능 제부 아니 재능 기부하는 거잖아. 그거니까 확실히 기사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이 이게 그리고 그거잖아요. 원래 그 내가 일 때문에 조사해서 쓰는 기사랑 내가 진짜 그 장르에 미쳐서 쓰는 글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가 발전 1화랑 네. 25화를 들어보면 좋아서 하는 것과 일 때문에 배때지가 하는 쳐 것 불려가지고. 우린 이미 끝났어. 근데 젠장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허핑턴 포스트가 미국에서는 AOL이라는 회사한테 인수를 당해요. 그거 검색 사이트 아니에요? AOL? 아니야. 그 메신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AOL이 미국에서 버라이즌한테 또 인수를 당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 LG, KT 이런 데서 신문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색깔이 흐려지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편집장 허핑턴 씨가 이 아리아나 색깔을 허핑턴. 잘 잡고 있는 거고. 아직도 계세요? 네, 아직도 기사를 쓰세요.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글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 버라이즌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자본주의의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치, 왜요? 미국 어떤 면에서? 이게 돈에 미쳐 있는 회사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이동통신 회사인데 네네. 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의 모 회사인 버라이즌 네. 그룹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버라이즌이 어쨌든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근데 있는 거기서 신문사를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신문사를 갖고 있는 거랑 그런 똑같은 셈이네요. 네. 셈인데 JTBC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그 아리아나 그란데랑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먼 친척 정도 되겠죠. 이분은 그리스 분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 분이 있는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우리나라는 뭐 위키트리 같은 거. 네. 위키트리 그치 위키 신문이죠. 예. 근데 이게 트위터에서 보면 위키트리를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냥 신문사도 아닌 게 왜냐면 위키트리는 기사를 보내면 실어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실어주는. 그러니까 위키트리 들어가면 네. 우측 상단에 글쓰기 버튼이 있어. 그걸로 게시판이야? 글을 쓰면 위키트리에 내 쓴 글이 기사로 네. 올라가요. 네. 아 진짜. 그러다 예. 보니까 확실히 약간 트위터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티즌들이 그냥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글이 오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책임감 없이 쓰다 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어쩔 수 퀄리티가 없죠. 내려가고 네. 그리고 특히 이 위키트리 운영 측에서는 페이지 뷰를 올려야 되니까 올려야 되니까. 더 검증을 안 하는 거죠. 더 자극적인 기사 쓰는 사람들이 더 이득이 네, 되네. 이 기레기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인터넷 일보 신문들이 판을 치냐는 걸 볼 때 예. 위키트리 걸 갖다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사들 중에. 출처 위키트리.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왜 출처 내 머릿속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얘네도 어떻게 내공량이. 보면 약간 저작권 개념이 좀 부족한. 없죠. 사실은 원래 제가 인터넷에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은 실장입니다라고 글을 써도 예, 그건 저작권이 그때부터 보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호야 이제 각자의 일이지만은 어쨌든 콘텐츠에 대해서. 네, 내 컨텐츠인 건데 예. 이 글 부분은 특히 이런 거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생각 안 하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이 사이트 자체도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허핑턴 포스트는 되게 깔끔해요. 사이트가 되게 깔끔하고. 앱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위키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까 광고 덕지덕지 있다고 했죠.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일반 전통적인 언론사를 누구나 글 쓸 수 있게 데스크만 열어놓은 것들. 딱 그렇게 보면 돼. 프리 서버 같은 거네. 프리 서버. 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까 아망드 방금 얘기했던 것과 이 긍정 씨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느껴지는 거는 예. 미국은 약간 뭐가 해야겠다 하면은 되게 잘 된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도 한다,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뭔가 꼭 2%씩 이상한 짓을 해놔가지고 맞아.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좀 주는 것 같은 이게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라는 네.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긍정 씨가 얘기했던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걸 다 안 쓸까요라는 거에 전 이쪽 의견인 거예요. 이것저것 때려박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상한 이도와도 아니야. 이거 그거는 충분히 깔끔하게 하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건데. 그럼. 아니 그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수적인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겠지. 그러니까 위키트리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지. 좋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 방금 뭐 허핑턴 포스트랑 약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국내 네네. 위키트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사실 깐 거죠. 그죠? 난 몰라. 네. 네, 이제 제가 다시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허핑턴 포스트처럼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버즈피드라는 사이트거든요. 뭐예요 이거는? 버즈피드 들어보셨어요? 버즈워드 들어봤는데. 버즈 콜라는 들어봤어요 저는. 버즈콜라는 뭐야? 버즈 콜라 몰라? 몰라. 버즈 콜라 몰라? 구글에 버즈 콜라 쳐봐 멍청이들아. 뭔지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해줘야지. 심슨에서 있는 콜라요. 아, 코카콜라 뭐야. 까는. 버즈피드. 네, 버즈워드 버즈피드. 같은 건가? 아니야. 버즈피드라는 사이트인데. 버즈 가시 나는데. 자, 여기는 CEO는 조나 페레티라는 분이고 뭐요? 조나 페레티. 이분은 허핑턴 포스트의 공동 설립자예요. 아 진짜요? 하고 예. 나간 거예요? 미국은 다 이래. 그치? 항상 그러니까 이래. 이분이 되게 웃긴 게 허핑턴 포스트를 만들었을 때 네네. 버즈피드 조금 있다가 만들어요. 둘 다 하던 둘 다 거였어. 같이 한 거네요. 네. 경업 금지 의무에 그게 없었나 보지. 그걸 계약 안 했나 보지. 근데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 중간에 AOL한테 인수를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거지. 아 그만두고 그럼 나 버즈피드만 할래. 인수당할 바에는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지. 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돈 줘 그럼 나 뭐 이거 더 할래 하면서 돈 받아온 거지. 이분은 네.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기술적인 거. 아 진짜요? 훌륭하신 분이네. 보통 원래 치킨집 테크 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 버즈피드 특징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는 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밈이란 건 짤방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짤방. 우리나라 짤방. 인터넷 유행 같은 거. 네네네. 그러니까 기사 중간 중간에 그런 짤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딱 그런 거 좋은데. 이건 사실 그러면은 나는 기사라는 게 예. 물론 고정관념이긴 해요. 근데 기사라는 게 띄고 있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그걸 좀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 그걸로 인해서 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황당한 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도하면 그 밑에 막 뻥져 What the 있는 거. fuck 막 하면서 이상한 웃긴 짤방이 들어가 있는 거지. 매 같은 느낌인데 약간. 약간 그런 똘끼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도 되게 잘 나가서 지금 한 1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아 웃긴 사이트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여기는 뭐 백악관 브리핑실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짤방 들어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공신력 있고 좀 믿을만한 사이트인 거지. 기사가 그러니까 양질의 권리 기사를 쓴다는 거지. 그렇죠. 오 좋네. 그거 나중에 걔네들이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뭐지? 그 짤 뭐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짤방 페스티벌 이런 거 해서 이제 수집하는 대회 같은 거 하면 공신력 있는 짤방 생성회 대회가 열리는 거 그럴 아니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SNS 인터넷 신문사다 보니까 네네. SNS 공유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CEO가 개발하시던 분이라서 네네. 바이럴 마케팅 아시죠? 네. 그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발자가 그런 마케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좋은 방향으로 못 가요. 죽을 써요. 네, 약간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네. 이분은 잘 됐어.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이 바이럴 하기엔 핀터레스트가 좋다. 음. 그래서 핀터레스트에만 올릴 컨텐츠를 만드는 팀을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그 뭐였어 리스트로 하는 거 그거 리스티클. 리스티클. 자기가 얘기해놓고. 뭐 신조어라. 네, 신조어라. 그러니까 그 핀터레스트에만 올리면, 그러니까 핀터레스트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리스티클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지. 그리고 결국 최종 유입은 이제 자기들 버즈피드로 데려오는 거고. 네네네. 근데 밈 같은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안 받나? 밈이 재생산 2차 콘텐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밈은 항상 대부분 그래요. 누군가 최초 생성했던 무언가가 너무 웃기다 보니까 거기에 뭘 얹고 얹어서 2차 생성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누가 얹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뭐 여기는 잠깐 그 말씀해주신 거에 대답을 하자면 저작권 쪽에는 굉장히 민감해서 이거 표절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기자분은 잘라버리고 해고를 하고 편집장이랑 이 대표가 아예 사과문을 올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한 줄 한 줄 표절인 부분을 표시하고 여긴 표절입니다. 여긴 표절입니다. 자기들이? 네. 훌륭하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쪽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위키트리 이런 데랑 비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자기들 걸 퍼가면 벌을 내리겠죠.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아니지. 얘네는 퍼지면 쓸수록 좋은 거지. 소셜 미디어 공유가 되면 좋은 거니까.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럴을 못하는 이유가 신문사가 공유는 해야 되겠고 저작권은 보호를 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둘 다 놓치는 케이스예요. 전문을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어디까지 복사해야 돼? 이걸 가이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참신하네요. 그런 그래서 여기는 바이럴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네. 그 드레스 논란 아세요? 색깔 파란색, 검정색, 흰색, 파검 골흰, 파검골 흰 두 번 있었잖아, 두 번. 그 드레스가 야 이거 파란색 검정색이냐, 흰색 금색이냐 로 퀴즈를 냈어요 버즈피드에서. 네네. 그래서 한 3,8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바이럴로 성공한 게. 그 다른 인터넷 신문사들은 와 우리 버즈피드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얘네를 그런 회의를 하겠지. 맨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밈을 고르는 사람들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런 EQ가 되게 발달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걸 짤방을 잘 쓰려면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약간 또라이여야 돼요. 약간 또라이인데 남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또라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먼저 앞서겠지, 당연히. 제가 이걸 확실히 짤방 같은 걸 잘 쓰는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이런 적재적소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잘 얻겠다라는 게 확 들어와요. 방해가 안 돼. 그 오그라드는 짤방을 쓰는 블로거들도 있죠. 그게 맛집 이런 거. 아줌마 준마채 쓰시는 라인 이모티콘 라인 이모티콘 극혐. 진짜. 이쁜데 그걸 적재적소에 쓰는 것과 남발하는 무조건 거랑. 남발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죠. 아무튼 그걸 잘 쓴다는 거 자체가 이미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감대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에 최적화된 인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아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빨검 그걸 해서 어떤 3,800명이 참여했다고. 그거 참여하고 뭐 결과는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알려줘야지. 그거는 궁금하잖아. 그거는 착시 현상인데요.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건 착시 현상인데 실제로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는 사람이 비율이 더 많았고요. 그래요? 실제로 파란색, 검정색 드레스고 제가 파란색, 검정색 드레스라고 아니 흰색 금색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고 파란색, 검정색 드레스였어요.
실제로. 이거 또 다른 얘긴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네, 현실에서 실제 옷 색깔은 자, 들어봐. 네, 해줄게. 어. 자, 스코틀랜드에 어떤 가수분이 있었는데 웨딩 드레스를 고르려고 그거 갔다가 사진을 찍은 거야. 그 사진을 찍어갖고 네. 야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그 색이잖아. 아 이거 이 색 아니다. 그래서 얘가 화가 나가지고 텀블러에 올렸어 자기 텀블러에. 우리 엄마는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데. 야, 여러분 이거 무슨 색입니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버즈피드에서 아 이거다 하고 가져와서 기사화를 시킨 거지. 그리고 투표까지 받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네. 흰색, 금색으로 보는 사람이 비중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파랑, 검정이 좀 적었어. 네네. 한 6대 4, 7대 3 정도.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진은 실제로는 파랑, 검정이었던 거야.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이거 하다가 네. 파란 검정이라고 했는데 네. 너는 눈이 이상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쟨 눈이 이상해. 아니 저는 정확한 색깔을 본 거예요. 그렇지. 전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의 최적화된 눈알을 갖고 있는 거지. 디자인 팀 3명하고 저 빼고 다 흰색 골드라고 했는데 저만 파란 검정이라다가 너는 눈이 이상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쟤 눈이 이상해.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뭐 그런 거였고. 버즈피드가 네. 우리까지 이렇게 잡아먹어 버릴 그래서 뻔했네요. 버즈피드 내부에서는 컨텐츠를 발행하고 나면 어떻게 확산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식까지 아예 다 마련이 돼 있을 정도로 내부 내규 같은 것도 확실히 있겠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기술적으로 개발자들이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 룰을 만들어놔야 룰 되겠네. 만들고 네. 정형화시키는 거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희열감을 느끼시죠. 그렇지. 이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그냥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통합 미디어 사이트다라고 CEO가 말을 해요. 표방하나 보네요. 예. 훌륭하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뭐 2부 때에서 얘기 들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뭐 2부 네. 2부 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죠. And the whole band knew your name. Oh, wel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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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news.